토끼와 거북이 중에 누가 더 빠를까요? 토끼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잠재력을 깨우게 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제자들을 가르칠 때 자주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씨앗입니다. 씨앗은 그냥 조그만 알갱이에 불과하죠.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나무, 열매, 새들의 보금자리, 그리고 숲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 학생, 부모일지 몰라도 그 안에는 숲을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의 잠재력을 깨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개념 3가지를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재능, 능력, 그리고 오늘 영상의 주제인 잠재력입니다. 혹시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성공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맞습니다. 재능은 분명히 타고나는 것입니다. 마치 잘 먹어서 살이 통통하게 오른 닭처럼 이미 당신 안에 있는 현재의 능력입니다. 반면 능력은 재능을 포함한 전반적인 기술과 역량을 뜻합니다. 노력으로 키울 수 있죠. 하지만 잠재력은 좀 다릅니다. 잠재력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재능입니다. 마치 달걀 속에 있는 병아리와 같습니다. 따뜻하게 품어주고 시간을 들이고 적절한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만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죠. 기업의 채용 담당자들도 직원을 뽑을 때 당장의 재능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잠재력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개인의 재능이 팀 내에 어떤 공백을 채워줄지, 더 큰 역할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지 꿰뚫어 보려 하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능이라는 개념입니다. 재능이 절대적인 것이라면 이능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내가 속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남들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편중된 능력을 뜻합니다. 즉, 잠재력을 깨운다는 것은 단순히 혼자서만 애쓰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독특한 강점을 이해하고 그 강점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찾거나 만들어내는 전략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수영선수의 잠재력은 물속에서만 빛을 발하듯 여러분의 잠재력도 적절한 환경을 만나야만 현실이 됩니다. 챕터 1. 잠재력을 가리는 심리적 장벽들. 자, 이제 우리 안에 잠재력을 가리고 있는 심리적 장벽들을 하나씩 걷어내 보겠습니다. 1. 완벽주의라는 이름의 함정. 첫 번째 장벽은 아주 거창하고 멋져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위험한 덫인 완벽주의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 방은 완벽하게 청소할 거야 라고 말하며 빗자루를 들었다가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분들. 우리는 완벽주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켈란젤로, 이순신 장군 같은 위인들에게서도 완벽주의 성향을 찾아볼 수 있었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목표를 향한 동기를 잃지 않게 하고 이를 미룰 확률을 낮춰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완벽주의는 아주 위험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결점에만 집착하며 부정적인 감정의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 작은 실수에도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라며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완벽주의자들을 위한 최고의 명언이 있습니다. 완벽보다는 완성을, 성공보다는 성취를. 완벽이라는 단어가 주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일단 끝을 보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2. 실패에 대한 두려움. 다음 장벽은 실패라는 이름의 거대한 녀석입니다. 여러분은 실패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무언가에 도전했다가 몇 번 넘어지면 해도 이렇게 안 될까 하는 자책감에 빠지게 되죠. 저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실패의 가장 최악의 상태는 나 자신을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는 단순히 끝이 아닙니다. 실패를 훌륭한 데이터로 활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잠재력을 깨우는 핵심입니다. 마치 요리에서 실패했을 때 고춧가루를 몇 숟가락 넣었는지 적어두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접근해보면 실패는 우리에게 가장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스승입니다. 왜냐하면 성공은 이유를 알기 어렵지만 실패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아주 구체적인 정보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실패를 할 때마다 다음의 질문에 답을 적어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가? 다음에 같은 상황이 온다면 무엇을 다르게 할 것인가? 이 질문들의 답을 적어 나가다 보면 실패를 감정적인 좌절이 아닌 체계적인 배움의 자원으로 바꿔줍니다.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이 성공한 이유도 가장 많이 실패하고 그 실패를 통해 가장 많은 정보를 축적했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성장이라는 이름의 디딤돌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3. 편안한 감옥 안락지대. 세 번째 장벽은 안락지대입니다. 이 안락지대는 심리학적으로 편안하고 익숙한 장소나 생활 방식 관계, 자신 있는 분야를 뜻합니다. 누구나 안락지대라는 낡은 소파에 푹 파묻혀 안주하고 싶어 하죠. 심지어 많은 사람은 익숙한 불행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불확실한 행복보다 훨씬 편안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잠재력은 이 안락지대 밖에서만 깨어납니다. 안락지대를 벗어날 때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생기는데 심리학자들은 이를 최적의 성능 구역으로 부릅니다. 즉, 우리가 느끼는 약간의 불안감은 위험 신호가 아니라 집중력과 실행력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무언가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 약간의 긴장감이나 불안이 느껴진다면 지금 내 뇌가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 시동을 걸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챕터 8. 잠재력을 현실로 바꾸는 실행 스킬. 심리적 장벽을 걷어냈으니 이제 잠재력을 현실로 바꾸는 구체적인 실행 기술을 배워보겠습니다. 1. 작은 성공이 쌓아 올리는 기적. 흔히들 나는 의지가 약해라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의지력이 아니라 목표 설정 방식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목표와 계획을 혼동하고는 합니다. 올해는 책 100권 읽기 같은 거창한 목표를 세웠다가 작심삼일에 그치는 경우가 많죠. 문제는 욕심이 아닙니다. 욕심은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지만 그 욕심을 사방팔방 흩어놓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성공은 한 번의 거대한 도약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마치 걸어서 목적지까지 가는 것과 같습니다. 한 걸음은 아무 의미 없어 보이지만 계속 걷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배워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는 하면서 배운다고 했습니다. 일단 시작하고 작은 성공을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습관의 재설계 신호 루틴 보상. 습관은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설계도와 같습니다. 신호는 어떤 행동을 유발하는 자극, 루틴은 신호에 반응하여 하는 자동 행동, 보상은 반복 행동을 통해 얻는 긍정적 결과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뇌는 이 세 단계를 연결하여 신경 경로를 만들어냅니다.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나쁜 습관을 자동화한다는 것입니다. 퇴근 후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이라는 신호, 소파로 직행이라는 반복 행동, 편안함이라는 보상이 퇴근 후 소파로 직행이라는 나쁜 신경 경로를 만드는 것과 같은 식이죠. 이 습관의 고리를 바꾸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신호를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 중독이 걱정이라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집에 들어오자마자 휴대폰을 휴대폰 감옥에 넣어두고 올라오십시오. 처음에는 휴대폰이 생각나겠지만 이처럼 환경을 재설계하면 의지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습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3. 자기 의심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행동. 혹시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나한테는 해당 없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자기 의심에 빠져 계신 분 있습니까?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가면증후군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자기의심과 싸우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객관화. 스스로를 마치 남보듯 거리를 두고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 성공일기 쓰기.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 오늘 성공한 것들을 적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업적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나는 부족해라는 감정적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팩트 자료를 모으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지지자 찾기. 여러분을 격려하고 영감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긍정적인 에너지는 전염됩니다. 네 번째, 긍정확언하기. 나는 할 수 있다와 같은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꾸준히 반복하십시오. 자기 의심은 감정적인 현상이지만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이처럼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입니다. 다섯째, 홈그라운드 찾기. 자신의 능력 이상을 발휘하게 만드는 자신만의 홈그라운드를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홈그라운드는 자신감을 더해주고 그 자신감은 여러분들의 잠재력을 깨울 것입니다.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여러분의 가능성을 향한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챕터 3. 잠재력의 증거 위대한 영웅.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람들이 각자의 여정을 통해 잠재력을 깨운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맥도날드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낸 레이 크록은 믹서기 판매원으로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가 52세의 나이에 이 사업에 뛰어들었죠. 다음으로 KFC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낸 커넬 샌더스 대령은 65세에 1000번이 넘는 거절 끝에 KFC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시켰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성공한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변호사, 의사가 되어도 워라밸 없는 회사 노예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돈 걱정 없이 자신의 열정을 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자신의 열정을 쫓으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이죠. 이들의 위대한 여정은 거창한 명성이나 부가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과정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재력이라는 씨앗을 발견하고 그 씨앗을 가리는 심리적 장벽들을 걷어냈으며 현실로 키워내 실행의 기술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챕터 1. 잠재력을 가리는 심리적 장벽들. 1. 완벽주의라는 이름의 함정. 2. 실패에 대한 두려움. 3. 편안한 감옥 안락지대. 챕터 2. 잠재력을 현실로 바꾸는 실행 스킬. 1. 작은 성공이 쌓아 올리는 기적. 2. 습관의 재설계 신호 루틴 보상. 3. 자기 의심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행동. 자기 객관화. 성공 일기. 지지자 찾기. 긍정학원. 홈그라운드 찾기. 챕터 3. 잠재력의 증거 위대한 영웅. 믹서기 판매원으로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가 52세의 나이에 맥도날드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낸 레이 크록. 가난한 어린 시절을 겪고 1000번이 넘는 거절 끝에 커넬 샌더스 대령은 65세의 나이에 KFC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시켰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매일의 작은 습관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는 실패는 좌절이 아닌 여러분을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드는 소중한 매뉴얼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쯤에서 토끼와 거북이 문제의 답을 생각해 볼까요? 거북이는 느림보의 대명사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땅에서만 해당됩니다. 심지어 지구의 대부분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토끼와 거북이 중 누가 더 빠를까요? 여러분 또한 거북이의 수영 능력과 같은 자신만의 강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찾는다면 여러분의 가능성은 폭발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그 가능성을 깨워나가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여러분의 능력을 10분 발휘했었습니까? 지금까지 자신의 능력이 10분 발휘된 상황과 환경을 떠올려보고 자신의 잠재된 강점을 댓글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을 본 이 시간을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시간, 공간, 인간, 3간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3간자였습니다. 여러분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이 영상을 만든 것이 큰 보람이 될 것입니다. 그 보람은 저를 더욱 열정적으로 행동하게 만들고 여러분께 더 나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게 만들겠죠? 맞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3간자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